예, 투데이 출발 이슈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IBK 투자증권 최영권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장 기대가 사실 많이 큽니다. 네. 불안했던 재정절벽 이슈가 서서히 이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담감이 이제 가시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 차장님은 지금 이 재정절벽 이슈가 이제 서서히 긍정적으로 되는 이런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난주에 재정절벽 이슈가 증시의 하방 압력적인 요소였다면 이번 주에는 어제 증시가 보여줬던 것처럼 안도와 회복의 흐름으로 좀 견인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주말을 거치던 서구권 증시는 유로존의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에서 미국 그 경제 지표까지 좀 안 좋게 나왔었고요. 네. 재정절벽 우려는 뭐 주 전반을 관통했었고 이런 과정에서 오바마와 의회 지도부의 재정절벽의 논의가 좀 전향적으로 평가되면서 그나마 상승반전했었던, 그러나 그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평가를 더 받으면서 급등이 만들어졌던 부분들입니다. 네. 우리가 이 과정에서 그리고 이 재정절벽을 계속 접해오면서 꼭 잊지 말고 주지해야 할 것은 민주공화 양당이 재정절벽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현실화돼서 시장에 압박을 가했을 때에 그런 충격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할 것이다라는 결론적으로 귀납적인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페드 또한 내년도 이에 맞서서 추가 경기부에 오바마 재선이 있게 된다면 있을 것이다라고 이미 얘기됐었던 그렇죠. 퀴포에 대한 얘기까지 내비쳐지는 중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여기다가 재정절벽으로 인한 경기 악화나 여론 악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양당이 입을 정치적 손실들 분명히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고, 네. 오바마는 모두의 그 오프닝에 말씀하셨듯이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이후에 적극적인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에 발맞춰서 민주공화 양당이 모두 재정적자 해결을 위한 증세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세법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지금 자본 대차대조표상의 현금성 자산을 증가시키는 중이거든요. 네. 이 돈 다 나중에 뭘로 쓰이겠어요? 결국 재정절벽이 합의된다면 세금 정책 변화에 따라서 이 돈은 뭐 배당으로, 또 자사주 매입으로, 또 투자로 이렇게 증시 우호적 요인으로 써질 수 있다는 부분들에서 이런 이슈들은 큰 걱정을 덜어도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다가 어제 증시에 또한 반영이 됐듯이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그리스 구제금융 지급이 합의가 예상된다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나 막연한 안도와 막연한 기대를 하기에는 아직 어렵다는 점들은 조속한 해결의 의견은 모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 주지하셔야 될 부분들이고요. 네. 그러나 지금 지수 영역을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 지수가 많이 빠졌다는 점들이겠죠. 역시 밸류에이션, PBR, 포워드, 코스피 한 배 수준의 지지타진을 하고 있는 현재 주가 수준은 충분한 밸류에이션 매수 구간이다라는 점들을 또한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고 보니까 이제 최 차장님께서 이제 재정절벽 이슈가 나왔을 때 하셨던 이야기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요. 네. 미국은 그래도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국민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자, 어쨌거나 자,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잘 해결을 하면서 재정절벽 이슈가 해결될 가능성,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지금 펀더멘탈 측면에서 저평가된 구간에 지수가 들어와 있다는 점,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매력을 밸류에이션 매력이다, 이렇게 지칭을 좀 해주신 상태인데요. 어제 우리 시장 강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소외된 업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진 이 밸류에이션 매력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기아차와 현대차, 특별히 완성차의 소외가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졌는데 그동안 굉장히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어디까지 갈 것인지를 좀 논해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 증시만 보더라도 20포인트 이상 장중에 올랐던 이런 장이었다면 많이 빠졌던 종목들부터 좀 주도적으로 그렇죠. 올라줬어야 되는. 네. 그렇다면 또 자동차가 선방에 섰어야 됐었던 이런 상황인데 장이 좋아지니까 오히려 오전 넘어가면서 역전환을 했거든요. 마이너스로. 네. 밸류에이션 매력 얘기를 했으니까 변호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펀더멘탈이 지금 시장이 있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죠. 견고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어려운 매크로 리스크 속에서도
10월달 글로벌 MS가 9.8%를 닿았습니다. 네. 10%를 목전에 지금 두고 있는 거죠. 현대기아차가. 네. 그리고 내년에 미국 시장이 내년까지 이제 두 자리 성장하기는 어렵겠죠. 물론 그것이 지금 자동차주들을 10월 달에 이런 기폭적인 글로벌 MS를 맞이했는데 10월 달에 주가가 10% 이상 한 20% 빠졌나요? 완성차 한 15% 정도 빠졌겠죠. 네. 10월 달에 그렇게 충격을 받았던 이런 저 아이러니한 상황들. 그러나 미국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내년에 중국이 또 성장하면서 2천만 대 클럽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3%대에서 이제 6%대 성장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고급 차를 팔 수 있는 왕서방들의 지갑.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재고 수준은요,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각각 2개월분이 채 안 됩니다. 네. 1.7, 1.4개월 수준의, 최저 재고. 라인업이 강화되고 있고, 플랫폼이 공유되고 있다는, 그 해묵은 호재들 차지하더라도, 지금 펀더멘탈은 충분히 견고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주가에서도 계속 호재와 악재가 치고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자동차에 지금 놓여있는 숙제입니다. 네. 내년도 글로벌 자동차 수요 증가율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올해 5.9에서 내년에 이제 3%대로 줄어들게 될 수요 증가율. 유럽이 수요가 되겠어요? 금융이기 때문에 안 되겠죠. 미국도 그저 그렇겠고, 일본도 보조금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은 어차피 한정된 수요 속에서 싸워야 되는 업체들한테 경쟁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또 인센티브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는 부분. 그리고 환율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내년도에 환율이 또 올해 대비 한 5, 60원 정도 하락 전망을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랬을 때 영업에 미칠 그 영업 손실들, 그리고 또 최근에 불거졌던 연비 이슈들, 직접 손실은 5, 6천만 불 크게 안 됩니다만, 이것으로 입게 될 브랜드 타격, 그리고 영업 손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영업에 차질을 일으킬 수 있는 변수들이 상존하고 있다.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박스 상하단을 나름대로 정해서 상단에서는, 제한적으로 하단에서는 호재가 부각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답은 뻔하겠죠. 업종 전체를 얘기하기보다는 업종 안에서 차별적으로 선도될 수 있는 종목들로 제한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제한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들은 이렇게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 네. 현대자동차 네. 이쪽에 상대적인 선호를 유지하면서 매수 관점을 가지는 것. 모비스는 방어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2013년도에 이익 증가율이 올라가고 역시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밸류에이션 매력. 네. 그리고 현대차는 중국 3공장, 브라질, 미국, 터키 이래서 60만 대 이상의 해외 공장의 그 캐파가 증설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 주간 연소 2교대의 어떤 부정적 영향들을 상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생각될 수 있다는 부분들 생각할 때는 말씀드렸던 부품주의 모비스, 완성차인 현대차 쪽으로서의 제한적인 관심 가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보나 내년까지 내다보나 역시나 호재와 악재가 좀 상충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쪽 재료가 더욱더 크게 작용할 것인가 저도 사실은 좀 헷갈리는데 일단 상대적인 그리고 조금 집중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세요. 이 중에서 또 탑픽 종목으로는 현대모비스와 현대차 말씀 주셨거든요. 상대적으로 악재보다는 호재성 요인 그리고 앞으로의 장기적인 전망이 더욱더 우세한 종목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차별적인 전략 지금도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상대적으로 이제 자동차주의 시세가 최근에 약세 흐름을 그리고는 있지만 네. 상대적으로 강한 그러한 업종군이 있죠. 바로 IT 관련한 부품주들의 강세가 최근에 계속 눈에 띄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자, 어제 같은 경우도 코스닥 시장이 2% 강세 흐름을 보였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IT 부품주들 이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아니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도 애플의 주가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이러한 효과 우리 계속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애플 주가는 일중 차트로 보면 급등이지만, 네. 일 차트를 이렇게 쭉 보시기에는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죠. 자, 또 말씀드렸듯, 그러나 태블릿 관련주 말씀하셨던 태블릿 관련주에 대해서는 억울하게 문매를 맞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태블릿 관련주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앞서서 말이 길었으니까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태블릿 관련주들은 내년도 성장의 패러다임의 주도주가 될 것이 분명하다. 60, 70%대 성장.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지난주에 코스닥이 문매를 맞을 때 우리가 바이오, 카지노, 오락, 엔터주들이 기간 매도에 다 시달릴 때 같이 휩쓸린 부분은 억울하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권사의 주요 데일리들을 살펴보면요. 데일리 그 헤드라인이 한 3개 증권사가 전부 다 기술적 흐름이라는 타이틀이 다 달려 있어요. 그만큼 이번 주에는 미국 주택지표 제외하고는 특별한 경제지표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 기술적인 흐름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기술적인 흐름은 이 상황에서 뭔가요? 아래로 뚫고 신저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회복이겠죠. 네. 회복 수순은 또한 기술적인 흐름에 국한하셔야 된다는 점이죠. 자, 저는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해서 제한적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주는 아니고요. 역시 이 관련주 중에서도 지금 코스닥의 온도는 지금 영하권인데 네. 1년 차트를 보면 영하권이 500 깨졌잖아요. 그렇죠. 영하권인데도 말씀하셨던 태블릿 관련주들은 지금 한여름입니다. 신고가를 뚫고 있거든요. 사상 최고가들을. 네. 이래서 여기를 따라붙는 것들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기술적 흐름을 생각한다면 따라갈 수 있는 상대적인 기술 부담이 좀 적은 종목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치고 올라가는 것들 부담 만땅의 종목들은 뭐 일진 디스플레이나 멜파스, UID, BH, 액트, 플렉스컴 이런 종목들은 그렇죠. 다분히 좀 조금 가슴을 좀 누르고요. 네. 상대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상대적인 기술 부담이 적은 종목들, ELK, 인터플렉스, LG 이노텍과 같은 종목들은 좀 여러 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네. 이제 투자 심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네. 자, 뭐 태블릿 PC 관련주, 뭐 IT 부품주들 볼 때 급등했던 종목보다는요, ELK와 인터플렉스와 같은 상대적으로 기술적으로 덜 오른 종목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투데이 출발 이슈 오늘 IBK 투자증권 최용건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